안녕하세요. LP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인데요. 혹시 록산느 하면 떠오르시는 작품이 있으실까요? 시라노? 네, 네. 맞습니다. 그 시라노에 나오는 록산느가 맞고요. 이번에 국립극당 청소년극으로 올라온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사실 10년 된 작품이에요. 되게 주기적으로 올라왔던 작품인데 또 오랜만에 서울에서 공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원작은 에드몽 로스탕의 시라노 드 벨주락이고요. 근데 저는 이 제목을 딱 들었을 때, 록산느? 그 시라노의 록산느일까? 라는 질문, 그 다음에 이 시라노인 걸 아니까, 그럼 왜 제목이 시라노가 아니고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일까? 라는 딱 질문이 들었는데, 보고 나니까, 아, 이건 정말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이유를 또 함께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라노가 사실 우리나라에 작품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작년에도 저희가 또 리뷰를 했었던 CJ랑 RJ 컴퍼니에서 올린 뮤지컬 시라노가 있고요. 이게 바로 그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제 거인을 데려와가 나오는 뮤지컬이고, 그리고 또 작년에도 공연을 했고, 또 지금도 5월 4일까지 공연을 하고 있는 시라노 드 벨주라크, 이 원작 제목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극단 여행자에서 올리는 또 연극이 있습니다. 요 공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원이 여성이고요. 여성이 공연하는 연극이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록산느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온 공연 중에서는 저는 처음 봤어요. 네, 요 공연은 각색은 김태형 이제 연출님이시죠? 그분 이제 김태형 연출님께서 각색을 해주셨고 또 연출은 서충식 연출님께서 연출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국립극당 명동예술극장에서 이루어졌고요. 이제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인 만큼 이제 첫 1번 프로타고니스트가 록산느입니다. 그래서 록산느 역의 최하윤 배우님, 시라노의 장석환 배우님, 그리고 크리스티앙의 안창현 배우님, 드기슈 역의 도준 배우님, 뱅상과 병사 등의 이정희 배우님, 세실과 여인 역할의 원빈 배우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네, 록산느 역을 맡아주셨던 최하윤 배우님께서는 이제 또 저희가 붉은 머리 안과 연극 버전 천개의 파랑에서도 연재 역할을 맡아주셨었는데요. 저는 요 최하윤 배우님이 이번에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그리고 실내악의 음악이 깔립니다. 연극이긴 한데 실제로 라이브로 실내악 연주가 함께 곁들여지는데 이 실내악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퍼커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퍼커션은 이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연주자님께서 돌아가면서 가끔 해주시거나 또는 이 뱅상병사 등의 이정희 배우님 혹은 원빈 배우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퍼커션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또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또 실내악 이야기를 한 김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되게 재밌는 게 실내악 해주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피트가 그냥 따로 있고 그냥 음악을 담당하시는 분이잖아요. 너무 재밌는 점이 또 이 실내악 하시는 분들이 연극 내부로도 들어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시라노 하면 록산이 말년에 그 성당에 계시잖아요. 수녀원에. 근데 수녀원에서 막 원장 수녀님께서 연주자분들 10분 후에 예배 있습니다. 하면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실내악 연주자분들도 이 연극 내부에 계신 게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줄거리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라노 드 벨지락 딱 그 원작 내용에서 크게 막 달라진 건 없는데 중간에 추가된 부분 하고 또 마지막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적혀 있는 줄거리를 간략하게 읽어보자면 당대 최고의 시인이자 검객인 시라노는 오랜 친구 록산네를 짝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유난히 큰 코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쉽사리 드러내지 못한다. 귀족 가문의 젊은 장교 득이슈 역시 발랄하고 거침없는 록산느의 매력에 빠져 애정 공세를 펼치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그러던 중 록산느는 시라노가 속한 부대에 새로 전입해온 크리스티안과 사랑에 빠지고 시라노에게 그를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한다. 시라노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크리스티안 대신 아름다운 연애 편지를 써서 보내고 편지를 받은 록산느는 진실한 사랑의 주인공이 크리스티안이라고 굳게 믿는다. 한편 전쟁이 일어나고 부대 지휘관인 드기슈는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록산느에게 복수하고자 크리스티안과 시라노를 최전방에 배치한다.
시라노는 슬픔에 빠진 록산느에게 반드시 크리스티앙을 지키겠노라 약속하는데 점점점 요렇게 프로그램북에 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또 새로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약간 추가되었다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색해주신 김태현 연출가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인데요. 이 시라노드 벨즈락을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라고 각색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이제 답변을 해주셨더라고요. 우선 요 각색 자체는 이 국립극단의 제안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라노 원작을 기반으로 해서 록산느라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강조해서 입체적인 인물로 만들고 싶었다고 하셔서 또 이 원작자 에드몽 로스탕이 시라노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 같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사회문화적으로 바뀐 부분을 많이 반영하려고 했다고 하십니다. 요 공연은 이제 또 초연은 2015년 소극장판에서 재공연은 2017년 백성이 장민호 극장에서 올라왔고요. 또 서울에서 공연은 초연 이후로 또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더 큰 무대로 돌아왔는데요. 요 무대를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시라노 하면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요? 다들 달입니다, 달. 달, 맞습니다. 달. 네. 달이 굉장히 큰 달이 뒤에 음, 있고요. 또 요 달이 조명이 비쳤다, 어두워졌다 하면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도 하고 또 가운데 꽃나무가 있습니다. 꽃나무는 록산을 상징하는 듯 했으나 또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너무 재밌는 게 뒤에 맨 뒷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내려가 있을 땐 그냥 뭐 광장이나 여러 장소로 표현되고 그 뒤에 무대가 쑥 올라가면서 그게 또 성당 공간이 돼요. 수녀원 공간이.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요 연극을 소개할 때 청소년극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뭔가 저는 이 말 청소년극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공연을 다 보셨나요? 네, 전 봤어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이 공연이요? 네. 네. 저는 못 봤습니다. 네. 음. 혹시 이제 또 청소년극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무언가 다를 것 같나요? 뭐 인형극 같은 걸 하나요? 완전 추정. 그런 건 아닌데 저는 딱 그 이 청소년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굳이 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고 두 번째로 전 설명적이지 않을까 굉장히 약간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뭔가 청소년 하면 학생이라는 이유가 있고 대상을 지정했다 놨다는 점에서 뭔가 얻어가야 될 청소년들이 더 얻어가야 할 내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설명적이진 않았고 교훈적인 적에서는 약간 맞았던 것 같아요. 뭔가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긴 하나 다만 청소년 극이구나 싶었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우선 되게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밈이 중간중간에 좀 나와요. 특히 초반에. 그래서 뭔가 아, 이 밈을 알 정도면 좀 젊은 세대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처음 시작에 배우들이 객석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첫 관심을 막 끕니다. 막 누가 막 말을 하는데 막 조용히 옆에서 박수 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걸 해요. 그럼 막 그거에 맞춰 뭐 관객들도 처음부터 반응을 하면서 이 관심도 많이 끄는 것 같고 또 무대에 그 다음에 다 같이 올라가서는 또 신기한 게 그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한 명 한 명 설명을 합니다. 막 시라노고 뭐 어떤 사람이다 하고 전 좀 웃겼던 게 크리스티앙을 막 소개를 하면서 아, 수려한 외모를 가졌다 하고 좀 약간 썰렁하니까 그렇다고 치자. 이건 연극이니까. 이러면서 또 첫 시작부터 코믹 릴리프를 주면서 또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시라노 하면 코가 큰 게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라노도 뭔가 좀 요거는 딱 그 뮤지컬 시라노에서 나왔던 부분이랑 겹쳐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시라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따로 있지. 코. 맞다, 코. 시라노를 완성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거대한 코. 쉿, 함부로 이 코 이야기 꺼냈다간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요 시라노를 얘기하면서 큰 코 다친다. 요 말이 전 참 웃긴 것 같고요. 이제 또 아까 제가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좀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번 명동극장에서는 록산느의 여정 장면을 되게 강화를 했습니다. 록산느가 보면 사실상 저는 뮤지컬에서도 많이 느낀 게 제일 불쌍한 게 저는 록산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끝까지 진정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상
뭐 전쟁터에 찾아가서도 뭐 사랑을 찾아 전쟁터에 갔는데 자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 찾아간 곳에서 또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너무 재밌는 게 록산느가 그 전쟁터를 찾아가는 와중에 어떤 스페인 난민을 만납니다. 이제 적국의 여성인 거죠. 근데 되게 안일하게 막 아기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을 건네준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총을. 근데 그 총이 복선이 돼서 이제 록산이 찾아갔을 때 크리스티앙이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은 이유가 가서 크리스티앙을 죽었다길래 막 현장에 찾아가 보니까 그 옆에 자신이 건네줬던 그 총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죠. 어, 내가 준 총 때문에 죽였구나. 그러면서 더 죄책감도 커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의 가운데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 이제 크리스티앙의 죽음에 자신의 이 록산의 책임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록산을 비극적이게 만들지? 안 그래도 저 이미 원작에서도 너무 비극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으나 각색을 하실 때 총이 원작이 없는 부분인데 이 원작을 보면서 이 김태형 연출가님 각색해주신 분께서 아리송했던 부분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록산느가 전쟁터로 가서 민폐라는 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선이 굉장히 아리송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록산느를 비극의 가장 가운데로 가져와 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더더욱 비극적이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록산느가 제목의 프로타고니스트인 만큼 록산느의 선택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주도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비극조차도 이 록산느의 선택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말씀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최하윤 배우님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코멘터리 남겨주신 부분이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또 가지고 왔는데 그 장면은 하나의 자아의 죽음이라 생각합니다. 틀릴 수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는. 10대 때에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총은 나를 지킬 수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데 록산느는 이를 간과하였다고 생각하였고 그럼에도 자신의 선택을 미워하지 않는 점이 매력 있다고 느꼈습니다. 요 장면을 보면서 또 이게 청소년극으로서의 하나의 큰 의미가 될 수 있겠구나도 전 느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시라노의 달 이렇게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라노가 또 마지막에 크리스티앙이 죽고 시라노가 죽게 되잖아요. 그때 또 다른 점은 죽기 전에 시라노가 내가 다 잃었어도 한 가지 지키고 있던 게 있어 하면서 소매에서 뭘 쓱 꺼냅니다. 바로 깃털인데요. 이 깃털을 꺼내면서 한 대사가 굉장히 멋있어요. 깃털.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듯 한없이 가벼운 깃털. 결코 지상에 내려앉지 않고 어디로든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는 나라는 깃털. 이렇게 얘기하고 죽는데요. 그러면서 또 달나라로 늘 여행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달이 확 켜지면서 또 시라노는 가게 됩니다. 근데 뮤지컬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록사는 또 슬퍼하고. 근데 요 공연에서 또 중간과 마지막에 다른 점이 있다고 했는데 중간에서 달랐던 점은 그 총을 쏘게 된 거고 마지막에 요 또 재밌게 달라지는 부분이 사후 세계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 마지막에 이야기가 추가됩니다. 마지막이 록산이 달로 가게 돼요. 록산의 세계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서 모두가 만나요. 근데 이 시라노가 죽을 때쯤 이제 또 대사를 나누는데요. 막 록산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록산이 저는 늘 이제 록산의 상징이 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록산이 나는 꽃보다는 달이 되고 싶어 이러니까 시라노가 그래 넌 꽃이 아니라 이 꽃나무의 꽃이 늘 바라보는 달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다른 시라노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곳에는 또 록산이 달이 된다라는 말이 나와서 오 하는데 마지막에 록산느가 우주복을 입고 이 우주복에 있는 그 헬멧을 쓰고 객석 사이로 막 뛰어나갑니다. 이게 바로 록산의 그곳에 간 거죠. 록산의 나라에. 근데 또 거기서 또 하면서 이 록산이 또 우주복을 입고 나는 게 전 되게 놀랐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 시라노의 우주복이라 이 상상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요 부분은 이제 또 연출님의 의도라고 하시는데요. 초연에서는 어디론가 떠난다는 여행자의 컨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들 어딘가 어색하고 뜬금없다는 의견이 굉장히 공통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재연 때에는 시라노의 죽음까지 원작과 가깝게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오면서 시대에 맞게 변형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우주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갈 때 꽃이 막 밝게 빛나요. 그러다가 막 달려나가면 꽃의 조명이 꺼지면서 그 시라노의 상징이었다고 생각하는 달이 굉장히 밝아지거든요. 이게 시각적으로 아까 말했던 꽃이 아니라 꽃이 바라보는 달이 돼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또 이제 마지막에 그 록산이 하는 대사가 근사한 작별 인사가 내 것이 아니듯 봄날에 떠올리는 한겨울이 내일이 아니듯 어리석고 빛나던 그 시절이 내 몫이 아니듯 당신 또한 내 사람이 아니란 걸 이제는 압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온전히 내 것이고 내일이며 내 몫이니 당신은 그저 당신처럼 아름답기를 여백 없는 편지처럼 아름답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록산느가 그동안에 있었던 여정을 통해서 굉장히 비극적이었지만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뭔가 그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었구나를 저는 느꼈는데요. 그래서 아, 이게 이래서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제목에 참 잘 맞는 거였다고 하고 또 이 공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고 뭐 사랑을 통해 뭐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사랑을 하였기 때문에 뭔가 지금의 나가 되었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터뷰 읽어보니까 청소년들이 뭐 얻어갔으면 하는 점이 있냐고 하시니까 설명적이고 교훈 점을 굉장히 지향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그 사랑이라는 키워드는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인터뷰를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극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을 하기에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연극을 잘 보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